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효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짠, 나왔습니다. 에어서울이에요, 에어서울. 오늘의 기업은 에어서울입니다. 네. 마침 요즘 휴가철이라 저도 여행 계획을 좀 세울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항공사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어서울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에어서울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에어서울은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이렇게 계열사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그룹 안에 그 저가항공사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에어 부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발, 그러니까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항공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서울을 허브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에어서울인데 그래서 지난 그 2014년도에 에어서울 설립이 이제 추진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 운항 승인이 그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16년도 7월 11일에 정기편 신규 취항을 시작했고 김포발 이제 제주 이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2016년도 10월부터는요 국내선 운항을 종료를 하고요 이제 국제선만 이제 취항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어쩐지 에어부산이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같은 금호 아시아나 계열사였군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노선을 운항하고 있나요? 네, 에어서울은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그리고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보라카이, 코타키나발루, 대양주 괌 이렇게 해서 15개 지역을 취항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아시아나항공과 코드쉐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항공사가 하나의 편명으로 항공기를 공유하는 것을 실시를 하면서 11개 노선을 공동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표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형님격으로 있으니까 뭐 든든할 것 같고요. 네. 에어서울은 뭐랄까 조금 더 프레시하고 좀 어린 영한 네. 느낌이 좀 드는 항공사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젊은 타겟층들을 하기도 하고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에어서울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에어서울 홍보 영상을 보시면요. 젊은 감각이 굉장히 톡톡 드러납니다. 네. 이 민트색이 에어서울의 브랜드 컬러인가 봐요. 네, 그렇죠. 슬로건도 딱 민트가 들어갑니다. 네. It's 민트 타임이에요. 그래서 에어서울과 함께하는 여행은 뭔가 민트처럼 프레시하고 그리고 쿨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나 싶네요. 네, 아 민트 시원하죠. 네. 민트 초코 맛있어요. 상쾌하고요. 네. 민트 초코 맛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서울의 현재 규모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자본금은 175억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직원 수는 한 3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기준이고요. 그다음 매출은 한 1,083억 되는데 영업 손실이 작년에 마이너스 253억 났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제가 기업 분석해드릴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좀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설립된 이후에 2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하니까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첫걸음마를 뗀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적자의 이유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애초 그 에어서울이 낮은 항공 기력, 그러니까 되게 젊어요. 그다음에 넓은 좌석. 실제 에어서울 타보시면은 이제 넓어요. 다른 어떤 LCC 항공사보다 굉장히 좌석도 넓고 그다음 무엇보다 모니터가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차별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비용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LCC의 특징은 이제는 조금 싸게 가는 건데 일단 다른 LCC에 비해서 조금 높은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외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은 조금 저비용을 원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차 싶어서 이제는 LCC의 특유의 이제 낮은 저가로 이제 조금 정착을 바꿔서 운행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워낙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오늘의 기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에어서울 주식회사는요, 2015년도 4월 7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이제 14년부터 이제는 조금 설립 취지를 갖고 진행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설립은 15년도 4월 7일에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동년 12월 28일에 이제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받았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 자본금이 이제는 150억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유상증자하면서 이제는 175억 이렇게 되니까 175억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는 당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분이 나눠진 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는 에어서울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네. 완전하게 같은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실제 좀 재밌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영업이익에서 손실이 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본 잠식,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이 아니고 부분 자본 잠식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요. 이게 처음 설립 때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비인기 노선을 받아서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인기 노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런 어떤 태생적 DNA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요. 보통 신생 LCC가요.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데는 보통 4,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꼭 에어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LCC의 비용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스타항공이라는 TA항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던 이스타항공, TA항공이 이번에 이제는 부분 자본 잠식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잠식에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LCC 저비용 항공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시작부터 실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서울은 그나마 조금 빨리 탈출했어요. 이번 연도 18년도 1분기에는요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로 돌아선 부분이 오히려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에어서울이 이제 대응책을 냈죠. 실적 개선, 비용 절감, 인기 노선 확충 등 이런 3박자의 어떤 대응책을 통해서 흑자로 좀 더 이상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보자 이런 어떤 원년으로, 흑자 원년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대응책이 바로 노선 정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요. 국내 항공사 국제선의 82%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에어서울 나가사키 노선은요 5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탄다는 얘기죠. 이게 그다음에 히로시마 같은 노선 같은 경우는 62% 탑승률이. 그러니까 평균이 82%인데 그만큼 노선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 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노선 정리를 좀 필요해 보이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노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과 또 한 가지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김포공항 근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항 근처로 좀 저렴한 데를 조금 사무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용 절감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어서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 에어서울입니다. 본격적으로 에어서울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에어서울 특별 프로모션으로 흑자 전환 성공. 뭘 했는데 흑자 전환했다 이거죠. 네, 그런가 봅니다. 뭘 했을까? 네, 맞습니다. 이 에어서울이요, 올해 1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네. 소식인데요. 이 박상국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항공이 그룹 비상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에어서울이 적자에서 벗어나서 올해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이 그룹 내에서도 에어서울의 적자 문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배경이요. 또 올해부터 흑자를 내지 못하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내국인 출국자 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에어서울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에어서울이 어떤 전략으로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경영 실적을 봤습니다. 실제 우리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 매출액이 56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37%가 증가된 거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로 했는데 18억 정도 이제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1분기 때 18년도 1분기 때 굉장히 좀 사업을 잘했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첫 번째 영원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프로모션인데 실제 지난 2월에 에어서울이 일본 우베 노선을 1000매를 선착순으로 판매를 했는데 네. 무료 항공 운임료가 0원이었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자선 사업도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가 요금이 나오면은 정말 카카오톡이 불이 나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막 네. 바보라고 막.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불이 붙었냐면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도 일어났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일주일간 신규 회원을 2만 명을 받았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한 거죠. 2만 명의 회원이 들어왔다는 거. 와. 그래서 정말로 좀 성공한 프로모션이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그 인지도가 낮아요. 이제 국내선을 취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흑자 전환했던 두 번째 이유는 슬롯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롯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공항을 가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수용의 한계.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노선에 대한 시간대를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항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슬롯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슬롯 교환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이 슬롯 교환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서울 입장에서 특히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실 이 슬롯 교환은요. 국제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특히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슬롯 교환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아까 공짜 항공권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 정말 대박인 게 소비자 그럼 내는 돈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는 아니죠. 우리가 네. 보통 비행기 타면 아시잖아요. 유료 할증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제세 공과금 있잖아요. 그래서 왕복으로 한 43,000원만 내면 탈 수가 있다는 부분. 획기적이죠. 그렇네요. 진짜 알았으면 저도 해봤을 텐데 다음에는 같이 도전해봐요, 우리.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프로모션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연간 회원권, 우리가 스키장 가면 연간 회원권 있잖아요. 네. 한국에도 연간 회원권이 왔어요. 이게 바로 민트 패스라고 그러는데 3월에 일본 연간 회원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민트 패스 J라고 했고요.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괌 이런 쪽으로 해서 민트 패스 SC가 이제는 출범을 했습니다. 출시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에어서울 입장에서 보면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왕복해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로 갔다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틀 만에 5,000명이 신청하면서 정말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근데 이야. 단점이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주말에는 안 되고요. 어머. 사실 제가 들어가 봐서 봤어요. 주말에는 안 되고요. 성수기 때는 안 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좀 단점이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상품이죠. 이게 연간 회원권이라는 이게 게. 되면 정말 그 점심에 라면 먹고 오는 맞아요. 그게 가능하겠네요. 맞네요, 정말로. 네. 진짜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고객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겠다. 브랜드 네. 네임의 어떤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어떤 실적을 보면요. 2016년에 국제선 여객을 이용한 숫자를 좀 알아보면 제주항공이 412만여 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울은 그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12만 명으로 가장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3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서울은 국내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 노선을 특화하겠다 그런 항공사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 저비용 항공사에 비해서는 인지도 확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애를 쓰는 과정의 하나로 이런 프로모션을 좀 내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젠 에어서울 여객기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도 있고 좌석도 굉장히 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체험해봐라 라는 의도로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벌어도 모자란 마당에 너무 저비용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야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보는데 이제 결과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팩트를 보면 1분기 때 흑자 전환했다는 거. 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억의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기후에 불과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팩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1분기를 잘 넘겼고 이번 휴가철이 올 한 해 매출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휴가철을 맞아서 또 다른 프로모션을 내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요? 스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에어서울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즉석에서 항공권을 추첨해서 증정하는 프로모션인데요. 와. SML이에요, 이름이. 보면요. S, 수요일, M이 민트, L, 라이브인데요. 네, 네. 이 에어서울이 SNS 그 라이브를 통해서 항공업계로서는 좀 최초입니다. 무료 항공권 추첨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마치 복권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항공권 당첨의 행운을 기다리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에어 산타네요. 네. 네, 뭐 에어설뿐만 아니라 LCC 업계 자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죠. 예, LCC 업계 1위, 뭐 제주항공에서도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무안국제공항을 제3의 허브 공항으로 삼고 실제 동남아나 일본으로 이제 다수 노선을 확충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멘토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멘토를 지정을 해서 그 멘토와 함께 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 지원자들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벤트로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주항공의 1위를 빼앗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 휴가철을 대비를 해서 신규 노선 운항을 재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형 항공기를 갖고 있다는 이점이 있거든요. 네. 진에어는. 그래서 중장거리 노선을 공략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LCC 업체들 가운데 이 여객 규모로 5위에 해당하는 이스타도 많이 타죠. 이스타항공은 신규 취항한 인천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 상품을 내놓았고요. 또 9월, 10월 특가 항공권을 위한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LCC 업계 순위 다툼이 그 어느 업계보다 치열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에어서울을 분석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김효선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미 MC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내 LCC 업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총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오, 되게 많아졌잖아요. 되게 많아요. 맞아요. 티웨이, 진해요. 진해요, 부산, 에어부산, 제주, 에어서울, 네, 네. 에어제주, 제주항공? 네, 항공. 몇 다 개야, 나왔네요. 벌써? 네, 많죠. 네, 티웨이. 네. 네. 네, 총 6군데예요. 여섯 개. 6군데인데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위를 다투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 업계 3위를 두고는 에어부산과 TA항공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만년 5위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있고요. LCC의 막내인 에어서울이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6군데의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항공사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곳 제주항공입니다. 예. 그리고 상장회사 역시 제주항공이 유일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랭킹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한 달간 SNS에서 가장 핫한 LCC는 네. 입니다. 아무래도 뭐 네. 그 에어서울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 만큼 맞아요. SNS에서 가장 핫한 게 에어서울 아닐까요? 맞나요? 왠지 그럴 것 같지만 네. 역시 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 1위는 1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네. 제주항공 이야기입니다. SNS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지난 5월 한 달간 핫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이 85,510건으로 가장 뜨거웠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흥미로운 거는 LCC 업계 중에서 꼴찌인 6위인 에어서울이 SNS 관심도에서는 굉장히 높았어요. 에어부산을 이어서 3위를 차지한 건데요. 그 다음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예상이 어쨌든 반은 맞았네요. 네. 예. 예. 그럼 두 번째 이슈 랭킹도 확인해 보시죠. 국내 LCC 가장 젊은 항공기는 몇 살입니다. 일단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설립 순서는요. 네.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순입니다. 아무래도 이 설립된 순서대로 쓴 거니까 한 기령이 설립된 순서대로 기령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동감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예상이 맞을지 표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 네, 저비용 항공사 평균 기령입니다. 이스타항공이 12.83년이고요. 진에어가 11.44년, 에어부산이 11.65년, 제주항공이 11.5년,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9.05년, 에어서울이 4.5년입니다. 이스타 항공이 의외로 가장 기령이 높고요. 네, 에어서울이 가장 젊네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완전 젊은이 수준이고 평균 기령이 이렇게 높거나 낮은 게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항공기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8년마다 이제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항공기는요 정비 시 완전 분해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연령이 오래됐다고 해서 리스크가 뭐 증가되거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이제는 보통 시장에서의 평론이죠. 네. 네. 자,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에어서울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조규영 대표 취임, 에어서울이 달라졌다. 에어서울이 새로운 대표님의 대표님? 취임으로 달라진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서울의 대표 조규영 신임 CEO입니다. 예. 실제 에어서울의 이 파격적인 프로모션들은요, 조규영 대표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분석이 됐는데, 그리고 올해 1분기 첫 흑자 달성 역시 이뤄내면서 좀 조규영 대표가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세한 내용 권 평론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조규영 대표는요, 우리가 양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에서 경영지원, 전략기획, 여객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서울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차별화 전략이죠. 대표적인 게 있었잖아요. 파격적인 프로모션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민트패스 이런 것도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한 젊은 층들에게 이슈화가 되고 또 한 가지 회원 가입도 많이 되면서 에어서울이 어떤 항공사인지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요, 민트패스가요, 올해 초 에어서울에 제공한 무료 항공권은 무려 6,000매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프로모션을 했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에어서울에 알게 됐고 접하게 됐고 가입을 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 혁신으로 내부 마케팅을 정말로 잘 실현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보고 체계 간소화예요. 그러니까 이왕 보고를 할 때는 이제는 구두나 서면으로 간편하게 해라. 대신에 그 아까운 시간을 아껴서 생산적인 회의를 하든지 생산적인 일을 해라라고 이제는 와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 입장에서도 이제는 쓸데없는 회의가 줄어들고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매주 화요일에 조 대표가 참석하는 팀장급 아이디어 회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민트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지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런 어떤 모임, 그 회의에서 팀장급 회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인 거고요. 이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원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요. 사원들에게, 평사원들에게는 한없이 자유로우면서 사원 직원들의 워라밸을 챙겨주는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심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비용 절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는 흑자 전환을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비용 절감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조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에어서울이 변화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조직 문화가 개선이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조규영 대표가 에어서울의 진정한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MI 이슈 가이드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토교통부가요 올해 3월에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본 잠식률 50% 이상인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면 개선 명령을 받고요, 자본 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지금 LCC 항공권에서는 굉장히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에어서울을 봤더니 실제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잠식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난해 말에 자본 잠식률이 47.65%가 됐거든요. 사실 이게 완전 잠식이었다가 이제 모기업인 이제는 바로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금 풀어줬죠. 이런 부분에서 완전 자본 잠식은 아니고 이제 부분 자본 잠식인 상태죠.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뭐 에어서울이 뭐 안 좋은 회사냐? 전혀 그렇지 않고 원래 LCC의 태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조금 적자부터 시작하는 특이한 왜냐하면 저가 비용 항공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빨리 흑자 전환되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나항공의 전략을 짰는데요. 중단기 노선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맞고 그다음에 장기 노선 같은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게 보통 항공사는요.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아시아나항공이요. 동맹을 통해서 해외 방문객들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으로 끌어온다면 이제는 그 허브공항을 통해서 동남아를 가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든지 제주를 가든지 이러한 어떤 중단기 노선을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맡아서 이런 콜라보를 내겠다. 이게 전략이거든요. 네. 굉장히 잘 짰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도 살고 에어서울도 살고 에어부산도 사는 이런 삼박자 전략이 굉장히 아시아나항공이 끌고 나온 전략이기 때문에 에어서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에어서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에어서울 운항 승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는 배드민턴, 수영, 필라테스, 미니어처 수집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국어국문학과, 언론 저널리즘학과 부전공을 했다고 하고요. 학점은 3.5점, 그리고 어학점수는 토익이 620점, 토익 스피킹이 레벨 5입니다. 대내 활동은 학교 내 취업 동아리, 그리고 KTNG 마케팅 대내 활동, 에어스케치 마케팅 대외 활동, 학교 내 강연 동아리, 학교 내 풍물패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근무 경험은 한국장학재단 교약행정팀에서 근무를, 각종 브랜드 스포츠와 판매를, 그리고 아울렛 문구 매장에서 매장 관리 및 캐셔 활동을, 초등학교 방학 돌봄 교사 활동을, 그리고 피자 매장 홀서빙, 그리고 음식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원자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이 많네요. 네. 학교 내 동아리 활동만 해도 벌써 3개고 아르바이트 경험도 제가 최근 본 지원자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미란도 보면은 운동도 다양하게 즐기고 있고요. 예. 엄청 활동적인 지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숫자로 밀어도 되겠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이제 풍물패 같은 부분,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이런 것에서 어떤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이슈 굉장히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